이게 바로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았다는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를 어떻게 규제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했어야 되는 대답이야. 왜 규제해야 되냐 그걸. 윤석열 후보가 오늘 결국 국힘당에 입당을 했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나는 지금 입당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거든. 본인도 본인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시점을 골라야 되는 거고,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입당이야. 언젠가는 어차피 하게 될 예정이었으니까 딱히 놀라울 건 없는데, 나는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그 인터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연합뉴스랑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나는 이게 문재인이나 김종인이 한 인터뷰라고 해도 믿겠다 싶을 정도였어. 지금까지 윤 후보가 선명한 자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지를 않아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내가 글도 쓰고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처음 나오는 본인의 정책과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면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나는 의구심이 든다. 밀턴 프리드먼을 존경한다고 말해온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이 평생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보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다. 그 정부 부지에 시공사 입찰을 붙여서 저가 아파트를 짓고 시행사를 끼지 않고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게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가진 기본 방향이다. 고급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라고. 나는 진짜 이걸 읽다가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이해를 지금 거꾸로 한 건가? 하고 다시 읽었어. 근데 아니더라고.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지어서 직접 분양하겠다. 정부 부지에. 그리고 정부가 시공사 입찰을 받고 다 지어지면 정부가 직접 분양을 한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간들이 주장하는 공공주택, 무슨 환매 조건부 주택, 이런 정책이랑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지? 살 집이 고급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이 얘기가 정부가 집을 저가형으로 지어서 내장을 좀 싸게 한다든지 설계를 싸게 한다든지 해서 싸게 내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정부가 모든 사람이 고급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면서 저가 아파트를 지어서 직접 팔겠다는 아이디어가 13평이면 4인 가족도 살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10평, 4인 가구는 30평에 살면 된다는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랑 다른 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질문. 주택 임대 시장의 공급자는 누굴까? 집주인이잖아. 집주인이지. 집주인인데 자기가 살 집이 따로 있는 집주인이겠지. 임대를 줄 수 있는 집을 가진 집주인. 그렇다면 모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모두가 실거주하는 집만 보유했다면 임대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임대할 집이 없으니까 임대 시장 자체가 없어지겠지. 그래. 그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 그리고 그게 문재인의 패거리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단순한 진리야.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 시장도 없다.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거든.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시장이라는 게 존속할 수가 없어. 지금 여권은 계속 실거주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실거주만 하면 임대시장은 누가 공급하냐? 임대시장이 나쁜 건가? 주택 임대시장이 나쁜 거야? 세상에 임대시장이 없는 나라가 있나? 세상에는 자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임대보다 자가가 좋아서 임대는 없어져야 된다.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 건 시장에서 전 월세가 사라지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저들이 지금 임대 매물을 없애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듯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임차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을 하느냐? 집을 2채 정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온다. 이들에 대한 특혜를 회수해서 매물이 풀리게 해야 된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정확하게 동일한 거야. 며칠 전에 홍남기가 뭐라고 했느냐. 이 판국에 온 국민이 다 지들이 부동산 시장에 뭔 짓을 해왔는지 봤는데 집권 4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어. 초등학생도 이게 지들 탓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수십 수백 채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얘네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틀어쥐고 있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강제로 팔게 해야 된다. 글쎄, 수십 수백 채를 임대하던 임대사업자가 집을 다 팔아버리면 안 그래도 부족해서 전국에 난리가 난 임대 매물이 수십 수백 채가 또 없어지겠네? 그런 사업자 100명이 사업을 접으면 수천에서 수만 채의 임대 매물이 또 사라지겠네?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인가?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앤다고 하는데 무슨 특혜가 주어지는데 지금 법인은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가 12%야.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취득세야.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1억 2천이야. 그래서 수십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건설 임대사업자야. 주택을 직접 지은 다음에 팔지를 않고 임대를 주는 거야. 그 경우에 세제 혜택을 약간 줘. 법인세도 좀 깎아주고 재산세 감면, 또 작고 싼 집을 임대할 경우에 과세 표준에서 합산을 제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임대시장에서 이런 사업자들이 큰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임대사업자들은 논외로 했었어. 매입 임대사업자, 집을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수백 채를 사들여서 임대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미 혜택이랄 것도 없어. 신규 등록 사업자는 아예 세제 혜택 대상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임대 매물이 없는 거야. 임대 매물이 없으니까 전 월세가 비싸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유를 못하게 막으면 임대 사업자를 없애버리면 아예 대한민국에서 임대 시장이라는 걸 없애버린다는 얘기인가? 애초에 다주택자를 왜 규제해야 되냐? 그 자체가 시장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자들이 만든 프레임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안 푸니까 집값이 비싸진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사들인 집을 금고에 넣어두냐? 창고에 쌓아두고 비싸지면 푸는 건가? 천만에. 집은 워낙에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해. 매매를 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임대 매물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임대 가격이 하락하지. 임대 가격이 하락하면 매매 가격도 반드시 동반 하락하게 되어 있어. 임대 매물이 귀해지면 임대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반드시 같이 올라.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아파트 수십만 채를 사서 텅텅 비워두고 가격을 조정한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매매 수요를 없애버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주택 두 채 보유를 금지하면 집이 막 매물로 쏟아져서 집이 싸질 것이다.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지난 4년간 고통을 받아가면서 목격을 한 거야. 이게 바로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았다는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를 어떻게 규제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했어야 되는 대답이야. 왜 규제해야 되냐 그걸. 현재 집값이 치솟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아니다. 시장이 돌아가게 하고 거래가 일어나게 해야 균형이 맞춰지고 집값이 안정된다.
지금 이 정권이 시장을 억누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예외 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듯이 올랐다. 그 사실이 바로 그 증거다. 국민 모두가 그걸 목격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지. 온 국민이 지금 문재인의 부동산 실정에 분노해 있는데 전통적인 지지자들마저 부동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도저히 부동산까지는 실드를 못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고작 열흘 전에 국가가 해야 할 규제란 거래 비용을 낮추는 규제뿐이고 그 이외의 규제는 나쁜 규제다라고 말을 하던 분이 오늘은 규제를 때려서 투기꾼을 잡으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고 계시니 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우리는. 방송만 키면 내가 윤석열 후보 보고 한국 정치판에서 몇 안 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 밀턴 프리드먼을 이해하는 정치판에 몇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나는 뭐가 되냐? 앞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유일하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이야기하던 사람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같은 인터뷰에서도 고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친시장적인 발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되게 일관되게 친시장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처음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본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계신 거거든. 주변 참모들이 어떤 구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혹시 옆에서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랍시고 이게 맞다고 속삭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윤석열 후보님 그 사람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인의 실제 생각이라면 윤 후보께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윤 후보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네요.